안녕하십니까, 송경현입니다. 송경현의 스톡파이터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한국 증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금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요, 최강의 달러 강세 국면이죠. 즉 킹 달러의 시대입니다. 킹 달러의 시대는 한국 주식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가격이 많이 싸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죠. 일단 가격이 싼 자체가 매력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 달러 강세는 미국한테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이 올라갈수록, 즉 원화가 싸질수록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단 쪽에 문제를 조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 침체 국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물가를 좀 조절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긴축이 되니까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달러는 강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이나 신흥 주식을 매도를 하고 다들 미국 달러를 사러 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계속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한국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싸진 상태라는 거죠. 즉 아주 가격이 싼 게 매력적인 상태가 되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의 달러 강세 자체가 미국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다. 미국은 현재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중국과의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미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즉 한마디로 미국 내로 제조 시설이라든지 생산 시설을 옮기게 하고 있어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도 어떻게 된다? 제조 국가로 변신하는 겁니다. 자, 제조 국가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잘 팔리겠죠. 근데 자국 통화, 즉 미국 통화가 너무 강세로 가버리면, 품질은 좋다 치더라도 이런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국가는 얼마든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은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게 되겠죠, 아무래도. 즉 미국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 강세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리쇼어링 정책 자체가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너무 초달러 강세는 미국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좋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미국이 달러 강세로 가면 당연히 원화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즉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율은 상대적이니까. 근데 이제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IMF가 왔었잖아요. 97년도에. 근데 다 죽은 것 같은 한국 경제에도 반면에 아주 큰 호황을 맞은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배는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조선 쪽에 IMF로 인해서 엄청난 달러 강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한국의 조선 경쟁력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배가 미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IMF 때 최대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죠.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 전쟁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파이프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 대한 수요 자체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현재의 어떤 글로벌 정책은 탄소 중립 정책이에요. 즉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박 역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근데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것도 기술력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박이 그런 기술적인 면과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둘 다 동시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환율 시대에서 기회다, 이렇게 지금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전기차 시대가 되고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원화까지 약해지면서 수출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싸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해. 당연히 그러면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겠죠. 즉 이렇듯 고환율의 시대에서도 현재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은 환율이 달러 강세로 가면 주식시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 점점점 기업 경쟁력은 좋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시즌이나 이런 시기에서는 다시 한번 고환율을 그대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다 수출업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점점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어떤 국면이고, 현재 국면에서 저는 한국 증시를 당장 바닥은 아니겠지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왜 한국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충분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한국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이 스톡파이터 송동현과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